반도체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었고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발표 아마 7월 7일로 예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는 이제 SK 하이닉스 발표도 같이 나오게 될 텐데 지금 호재는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상단주들이 좀 힘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잠시 쉬어가는 건지 오늘 장에서 분석을 좀 붙여주신다면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 SKS가 쉬어가면은 저는 조금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삼성전자, SKS에 큰 비중을 투자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은 오히려 괜찮은 장세죠. 이런 중소형주들이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그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은 그 장비주나 소재 부품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신 분들은 기뻐하실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일단 어제 나온 뉴스는 네. 5월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했다는 뉴스였는데 이런 것도 약간 어떤 낙수 효과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약간 기저 효과? 기저 효과의 반대죠. 기저 효과는 예전에는 못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잘하다 보니까 티나는 거고 기고 효과라고 봅니다. 이전에 너무 잘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기사를 쓰신 분도 결과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 기간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지금도 못한 게 아닌데 못해 보이는 거다. 이렇게 기사 쓰셨더라고요. 그다음 오늘도 이제 수출 동향 봤을 때 또 반도체가 또 엄청난 또 최대 수출을 기록하면서 전망치였던 이제 9천억 넘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900억을 넘어서 이제 1000억까지도 수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당분간 더 나올 거다. 근데 제가 누누이 반도체 말씀드릴 때도 제가 조심하고 있는 거는 과연 언제 글로벌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100기를 들까? 그들이 100기를 언제 들지는 내부자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 발표가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반도체 전략을 바꿔야 되지만 그 이전까지는 매수해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조금 반격을 종종 합니다. 저 기분 좋습니다. 근데 여전히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 실적이 잘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죠. 보통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보통 다음 분기나 올해 연간 컨센서스를 강하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틀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도 안 했는데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는 그만큼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의 자신감이 대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도 반도체 기업들은 10위가 선행포가 10이 안 되기 때문에 저평가 매도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안타깝게도 제가 반도체를 준비하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한 건데 삼성전자, SKS가 약보합거리 움직인다고 해서 저는 뭐 자신감이 전혀 위축된 모습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SKS는 이렇게 떨어질수록 더 사야 되는 것이고 어제 보더라도 삼성전자, SKS가 오전짜리 좀 밀리는데 오후짜리 다시 말아올리는 모습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SKS를 오늘 매수해가지고 오늘 오후장에 수익 내보시죠. 이런 포인트를 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7월 7일에 실적 발표하니까 7월 5일이나 6일까지 들고 가다가 이제 그때 외국인과 기업의 차익이 나오거나 음봉 나올 때 비중 줄이는 관점. 그다음에 SKS 같은 경우 7월 23일 실적 발표하니까 지금 매수해서 7월 20일이나 21일까지 들고 가다가 그때 외국인과 기업의 매도가 나왔을 때는 비중 줄이고입니다. 전량 매도가 아니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하면서 흔들렸을 때 일단 재밌게 이제 팝콘 먹으면서 싸움 구경하다가 실적 발표한 뒤에 다시 매수해가지고 이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실 때까지는 꾸준히 가져가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앞에서 삼성전기랑 MLCC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아마 앵커님과 외전 때도 삼성전기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기, LG이노텍, 뭐 사마콘덴서 이런 종목들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이수페타시스나 뭐 대덕전자나 코리아서키트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당연히 삼성전자랑 SKX를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고 오늘 내가 당장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기판이나 MLCC 장비 쪽들 보셔도 무방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는 박스 안에 머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가격 조정이 물론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나온다라기보다는 기간 조정을 좀 거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SK 스퀘어가 더 떨어지긴 하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21선 딱 터치가 나왔는데 오늘도 어쨌든 21선 위에서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정적으로 좀 안착을 해주면 다시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수급적인 움직임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니까 펀더는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수급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걱정되는 부분 중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7월 국민연금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재개가 될 건데
지금 구간에서 수급적으로 고민을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건지 조언을 좀 주신다면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아쉽네요. 개장 초반에는 연기금 순매수였는데 연기금 순매도로 전환됐습니다. 네. 근데 연기금의 순매도가 얼마나 나올지는 시선들이 다른데 네. 거의 나온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연기금의 순매도가 50조에서 90조 사이인데 오늘 개인 예탁금을 보니까 네. 132조로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도 우리 개인이 다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연기금의 매도도 개인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숫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132조란 금액이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도 금액을 받으려고 이제 뭐 방패가 되려고 들어온 자금은 아니잖아요. 그 분들도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떨어진 종목을 저렴하게 살려고 각각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안 밀린다는 게 아니고 시장이 밀려도 회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도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도가 나와서 시장의 하락 압력은 받을 건데 이 시장의 하락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수급이 있다. 그럼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오늘 매수해서 내일 수익을 못 내면 집에서 쫓겨난다. 이러신 분들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 하락 압력을 계속 받을 거니까. 그럼 샀을 때 평가 손실로 오버나잇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적어도 주가는 실적에 비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가 분할 매수해가지고 안전하게 평가 손실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갖고 계신 분들과 한다면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도가 나와서 내가 평가 손실은 평가 손실인 채로 보유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조금 아쉽지만 그 하방을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개인의 여력이 있고 내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원칙이 있을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좋은 종목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 조금 보유 기간을 늘리더라도 시장 자체에는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